정치의 계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80일 남았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쪼르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통도사에 있는 조계원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많은 정치가를 보고 정치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정치인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철학에 평안이 없으니 늘 싸움질만 한다. 치고받는 싸움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한 정치인, 싸움질.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 말은 안 듣더라도 아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이야기는 믿을 겁니다. 왜?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언행, 그들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하는 언행을 보면서 내린 평가가 무식한 정치인이 많아서 늘 치고받는 싸움질만 한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꾼이 가장 비생산적이면서도 국가 발전을 저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그래서 오늘은 정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정치꾼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식한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치열한 정쟁이 심화합니다. 일방적인 입법을 하고 또 누구누구 법, 사람 이름 딴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순이법, 정인이법, 갑돌이법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또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 거부권. 그 다음에 검사까지 탄핵하는 건 제가 65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하여간 검사도 탄핵한다, 장관도 탄핵한다,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래요. 대통령도 탄핵한 그 판에 탄핵 못할 사람이 없죠. 탄핵할 수 있는 그 해당 정치인 내지 그 장관이든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탄핵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시끌시끌하고 협상이 없기 때문에 성과도 없는 거예요. 정치를 성과 예술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식한 정치인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아도 너무 많다고요. 진우 스님 이야기 다시 합니다. 무식한 정치인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입법을 양산합니다. 자, 상속세 우리나라 아마 일본 다음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할증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4년 전인가요? 지금으로부터는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사류요, 기업은 이류라고 했는데 이 사류, 만류, 끝류가 기업인들 괴롭히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희가 그랬을 겁니다.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꼴찌다, 만류다. 그런데 그 이건희가 별세하고 내야 하는 그 유족들의 상속세가 얼마입니까? 무려 12조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낼 수 없어서 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 내야 하는데 요즘에 그 대량 시간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이걸 현물로 주식으로 납부한다면은 이거 국민연금 그 기금하고 이것도 국가에서 관여해주고 그런다면은 삼성도 아마 금방 바로 몇 대가 아니라 이재용대 그 다음 대에는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넥슨이 그런 김정주 사망 이후에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세금을 낼 수 없을 때는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현물로 내면 그 현물을 국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면은 국유 내지 공유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으로. 이렇게 삼성도 그 부자 삼성도 현금이 없으니까 12조를 5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하는데 그 유족 일가가 대거 주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식 시장 안 좋은데
삼성 오랫동안 뭐 어찌 보면 박스권에 있었는데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주식인데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처분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OECD 평균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가 할증을 포함하면 30억 이상 그 과표 표준일 때 60%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있질 않아요. 세계 최고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걸 뭐 감시하는 걸 포함하면은 가시 표준이 적어져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OECD 38개국 평균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12.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려 5배 가량이라고요. 이거는 징벌적인 거예요. 그동안 세금을 다 납부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면서 세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대를 넘어가서 상속을 한다 하게 해서 이렇게 세금 그 비율이 50%인데 거기에다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할증해가지고 60%인데 이런 나라가 있지를 않다니까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징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치인들은 무련 입법 이런 입법을 해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 발의한 거 이게 세계 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려 20대면은 2016년에서 20년까지죠. 이때 20대 국회가 발의한 그 법안이 무려 24,141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회의원 1인당 80.5건. 국회의원 한 명당 80.5건을 발의했다는데 이거 아마 한 해든가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 최고인데 그 다음에 미국이 많다고 하더라도 40건, 40.6건, 일본은 1.3건. 자, 일본은 1.3건인데 한국은 80건, 미국은 40.6건. 얼마나 세계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양산합니까? 입법 발의를. 그런데 그 입법도 대부분 뭐예요? 규제 입법이에요. 규제 입법.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꾼들은 특히 범죄 집단 비슷한데 이번에도 이 당이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정과율이 한 40% 안팎된다고. 44%였다가 41%로 줄였던 거예요. 자기들부터가 법 어기고 그 중에는 운동권 그런 운동권 시민단체 이런 활동을 하다가 범법했다는데 범법은 범법이죠. 아무튼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규제를 쏟아내는 이런 걸 보니까 경찰한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일 도로에 서 있으면 몇 시까지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렇게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규제 입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찌 보면 법조인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고 그 정계에 진출한 친구들이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지 이렇게 일본은 법도 적게 만들지만 한국은 많이 만드는데 일본은 그래서 어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고수 사건의 한 20% 안팎이 사기라고 하던가요? 이런 사기 사건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작잖아요. 인구 대비로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법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 법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정으로 가고 그러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다 그게 먹이 사슬에 얽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는데 21대는 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입법 양산소가 됐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얽으려고 법을 만드는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양산하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무슨 뭐 반도체 뭘 하네 하는데 정부에서는 도와줄 그럴 때도 아니죠. 지금 박정희 시대처럼 정부가 주도하면 나를 따라가면 됩니까? 기업이 훨씬 잘하는데 사업은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기반 시설을 한다든가 뭐 제도 같은 걸 봐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출범했던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그거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잖아요. 여기서 딴지 걸고 저기 정치권에서 또 지역에 뭐 그 지방자치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반 시설 같은 것 때문에 안 되고 물 때문에 안 되고 전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뭐 만들었어요? 탈원전법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리한 입법. 무슨 뭐 마트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네. 또 상속세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뭐 이를테면 그 국민의 제한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죠. 교육 선택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한 나라죠. 거의 다 평준화돼 있잖아요. 그나마 숨통이 좀 터지는 것이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그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려고 이 교육감들도 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진보 교육감이 이른바 많이 가가지고 그 짬짬이 해가지고 얼마나 특목고 자사고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 전주 이 김승환이 교육감 하면서 어땠습니까? 그 상상고 잘 나가는 상상고 또 상상고가 있음으로써 전라북도 교육 그리고 전주 교육이 더 상승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옛날 그 동문회 세력이 있었던 그 고등학교에서 상상고가 자사고로서 너무나 잘 나가고 전국적인 명문고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튼 정치 역학 복잡해요. 그런데 상상고 출신 정치인보다도 사실은 그 옛날 그 명문고였던 전고다 이를테면 전주고다 뭐 신흥고다 전라고다 그런저런 명문고들이 있거든요. 전주에 그런 것들이 역학관계 정치인과 이런 게 얽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진본에 세우는 정치꾼 이 교육감까지 나서가지고 하여간 이 정치 냄새 풍기는 무슨 진보네 뭐네 이번에도 또 뭐 그 전주를 특별 자치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입법해가지고잖아요. 무슨 세종특별시라고든가요? 뭐 강원도, 제주도, 뭐 전라북도가 무슨 특별시라는데 이런 걸 했다는 뭔가도 모르겠었잖아요. 도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정구도가 지금도 필요한지 그것도 의문이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은 필요하겠죠. 그럼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필요하겠죠. 정치꾼들은 먹고 살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21세기에 과연 16세기, 17세기에 만든 이 구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은 이렇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축소하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0명으로 한 50만 명당 한 명 뽑아서 한 100명이어도 충분해요. 그러면 세금 덜 들죠. 좀 덜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입법도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특혜 없으면은 더욱더 아마 이렇게 전기 안 나가려는 사람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니까 특혜 없애버리고 의원수 줄이고 세금 전략해야 돼요. 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되지 왜 특혜를 누립니까? 불체포 특권이네 무슨 뭐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행사하면서 돈은 또 많이 법니까? 국가 발전에 기여합니까? 몰라요. 자기들은 기여한다고 하겠죠. 규제 입법 만들어내면서 이런 규제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뭐다 이게 이제 50명까지 이렇게 제한한다는데 저도 하고 나면서 정말 이 행정하는 거 시장에다 맡기면 될 일을 쓸데없는 행정을 통해서 규제한다고 하면서 그 쓸데없는 어찌 보면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그런 걸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이든 교육행정적인 측면이든 어떤 때는 뭐 경찰, 소방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차원에서 참 규제 나라에서 특히 그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규제 입법을 해내는 이 정치꾼들 정치가 좀 축소돼야 정치력이 좀 약화해야 나라가 살아요. 기업이 산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니까 조계원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도 무식한 정치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이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씁쓸하겠잖아요. 그런데도 직격을 하잖아요. 그만큼 정치인들 자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와 또 뭐랄까 정치에 나가려고 할 때, 선거 나가려고 할 때 거는 공약과 실제 하는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교계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또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정치인들은 욕먹는 것을 뭐랄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보다도 훨씬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부자들은 이렇게 뭐랄까 세금을 내는데 플러스 알파 반기업 정서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정치꾼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게 진보, 뭐 진보당이니 정의당이니 하는 이런 쪽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가 좀 약화해야, 정치가 있는 둥 마는 둥 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